자,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작품이고 좀 어려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뭐 바다로 영생수를 준다는 말에 뭐 그 마술사의 말을 믿었다는 둥뭐 어쩌고 뭐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광장의 의미는 광장 사회적 공간입니다. 사회적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장에 대비되는 말은 밀실인데 밀실은 개인적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밀실은 개인적 공간, 광장은 사회적 공간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 뭐 장편, 사회, 분단 소설이다. 관념적,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회고적, 과거 회상이 드러나요. 이제 남한에 있을 때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8.15부터 6.25까지. 그리고 타고르호 위에서의 일틀. 요게 이제 현재라는 거고요. 이 앞에는 회상이라는 겁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요거 체크하시고요. 꼭.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갈등 속의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인데 결국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회상이다. 뭐 이념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이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등장인물 설명 나와 있고요. 윤혜는 남한에서 사랑한 여인이고 은혜는 북한에서 사랑한 여인. 명준이는 이제 월북한 아버지.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남쪽 대학생이었어요. 남한의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불려가고 막 좀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 남한 당국에서 그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6.25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뭐 나와 있습니다.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되고요. 월북을 합니다. 근데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인 북한 사회. 역시 북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월북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역시 사회적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실망하고 방황하게 되고 은혜와의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요. 명준은 포로가 됩니다. 이제 좀 스펙타클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가 되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 포로들을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는 서로 자기네로 오라고 얘들을 설득합니다. 왜냐면 이념의 우수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 선택자가 더 많다면 우리의 이념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이념이 더 우월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선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념을 선전하기 위해 포로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득을 받게 돼요. 뭐 요거 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묘사로 볼 수 있고요. 공산군장교, 중공대표, 중국이죠.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옛날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자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이제 명준이한테 오라고 이제 자, 어느 쪽으로 가겠어 그랬더니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자, 중립주의를 외교에 방침을 한 나라 뭐 이런 나라가 있나 봐요. 자, 중립국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모두 허구다. 어떤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뭐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립국이 이상은 아니고요. 도피처 정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도피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윗몸을 테이블 위 바싹 내밀며 말합니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의 나라예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사실 뭐 지금 보면 이 말은 되게 웃긴 말이죠. 왜냐면 지금 자본주의의 중심, 세계의 자본주의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이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발달하지도 못했고요. 그냥 뭐 공산주의 국가였죠. 근데 이제 중국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중국이 사실은 발달을 하기 시작했죠. 중립국 계속 중립국만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어쩌고 저쩌고.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예요? 중립국. 자, 그 옆에 있는 장교가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자 이제 여러 가지 당근을 줍니다. 그죠? 당근. 연금 법령을 연금을 주겠다. 그다음에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그러면서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예요. 여전히 중립국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사실 명준이가 가장 염려하는 게 이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북한에 가면 시시때때로 불려 나올 겁니다. 얘가 남한에서 그랬듯이 남한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불려가지고 맨날 조사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그러겠죠. 이 종갓나 새끼 들어봤어요? 종갓나 새끼 이 내래 종갓나 새끼래 말하면서 그 제국주의 자본주의자들에게 안 좋은 뭘 묻혀왔다고 막 그러면서 맨날 이제 괴롭히고 하겠죠. 그런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북한으로 갈 생각을 못합니다. 일체 보복했기는 없을 것을 약속하오. 하지만 여전히 중립국이죠. 자, 그랬더니 본색을 드러내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남한 측 상상, 남한 측 막사에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 측 막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상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상이죠. 자, 자네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이야기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없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미리 까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자기가 미리 제시해서 예측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반론을 내가 미리 제시하면 상대방의 할 말을 없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 포로 생활 해보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중립국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 사람이 가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정에 호소.
그랬더니 중립국이래요.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요? 자, 요거 제 몸의 의미와 종기의 의미,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둘 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민족의 손실이다 어쩌고,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뭐 마음에 들었다. 개인적 조력을 제공하겠다. 용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오면, 남한으로 오면 내가 개인적으로 너를 도와주마,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얘네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연금도 주고, 그죠? 영웅에 뭐 막 일자리도 준다 그러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여전히 명주는 중립국입니다. 설득자는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며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보고, 굉장히 상세하죠?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어쩔 수 없군. 뭐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는 다시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웃어요. 자, 이 왜 웃느냐? 요거예요. 왜 웃느냐?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요거예요.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이 다 나를 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다 위선이고 다 자기들 이데올로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이제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통쾌함?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통쾌함. 일부 통쾌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놈들에게 한 방 날린 거죠. 난 중립국 갈 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 안 가. 선택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의 통쾌함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요 중략 부분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이 책에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쓸데없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막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이념의 허구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펼쳐진 부채가 있다. 이제 이게 생각을 하는 건데, 명준이가 자기의 삶을 펼쳐진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삶을 펼쳐진 부채라고 생각했을 때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남한에서의 삶, 자기의 삶이 그 부채의 넓은 테두리 쪽이라는 겁니다. 남한에서의 삶이.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요. 사는데 점점 이제 삶을 살아갈수록 그 안쪽 너비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선 윤회를 만났죠. 윤회와 연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그 북한의 공산주의의 이상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토피아를 꿈꿔요.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꿈을 꾼다는 건 이제 월북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북한에서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좁아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은혜랑 만나서 동굴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입니다.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이 사북자리는 부채의 가장 아랫부분이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접이식 부채 있죠. 그렇게 원래 그냥 접히는 거 있잖아.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드는 접히는 거. 이제 쫙 펴면은 끝에가 이렇게 쫙 넓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랫부분은 모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좁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사북자리라고 하는 건데, 자신의 지금 삶은 사북자리에 있다.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예요. 두 발을 디디고 간신히 서 있을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삶의 광장이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중립국이죠. 아무도 자기를 얼리없는 먼 나라 중립국.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별을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내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내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게 외향적인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나를 모르는 곳에 처음 갔다면 나의 성격을 골라 잡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외향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고 싶다면 내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 말은 사실은 두 마리 새들을 이제야 알아보았다. 뭐 알아보았다로 쓰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야 두 마리 새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없었다면 중립국에 가서 그냥 그렇게 내 성격도 마음대로 골라 잡으며 살았을 텐데 두 마리의 새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마리 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무덤 속에 지금 다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설명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두 마리 새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러니까 이게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이죠. 이게 은혜와 딸이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새를 보고, 네? 새를 보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자, 여기서 이제 바다라는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에 있다. 두둥. 자, 이게 바로 명준이 찾던,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바로 사랑의 공간, 행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요거는 밑에 나오죠. 선상에서 바다새를 처음 보았을 때 총으로 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큰 새와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며 그렇다고 뭐야? 그렇다고 한다. 이게 뭐야? 뭘 그렇다고 해? 뭘 그렇다고 하지? 좋단 얘기인가? 네, 좋단 얘기예요.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각시들, 은혜와 딸이죠.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명주는 드디어 행복해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석방장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극을 마무리하고 있죠. 됐죠? 자,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어디로 가버렸나 보다. 뭐 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죽어서 명준이와 죽어서 명준이와 함께 사라졌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광장과 밀실의 의미,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명준이가 찾던 이상의 공간은 사실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어디 안 나와 있나?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뭐 요 논리를 가끔 내더라고요. 예, 논리 그냥 읽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와 있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부채의 의미, 명준이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요 끝에가 이제 대학생, 나만의 대학생이었던 명준이고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사북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마리 새들, 뭐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딸. 그 다음에 광장의 의미와 밀실. 자,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그래서 이것도 말도 막 굉장히 철학적이죠. 철학적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예. 광장은 사회적 공간이고요. 사회적 공간. 그 다음에 밀실은 개인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밀실만이 있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밀실만 있고 광장이 없습니다. 북한은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명준이가. 광장의 의미와 밀실의 의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광장과 밀실의 의미를 남북한의 상황, 명준의 이상향과 연관지어. 그러니까 명준의 이상향은 이 두 가지가 조화된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립국을 선택한 거. 여기 보시면 1954년 2월 21일 이제 실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6.25 포로 88명이 인도 행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한과 남한 어디로도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죠? 중국은 포로 12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3의 선택. 사상적 지향에 따라 중립국을 선택했다기보다는 그저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제3국을 선택했다. 됐죠? 그래서 왜 중립국을 선택했는가? 역시 이거죠. 사상적 지향에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해서 거기가 이상향이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한과 북한을 선택하기 싫었기 때문에 도피처로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광장의 그 설득 장면 앞부분 그리고 그 중략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이 앞부분은 사실 요즘에는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명준이의 입장에서 그 명준이의 내면 심리를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게 지금 그 중요한 내용들 뭐 이렇게 다 요약을 해놨어요. 보시면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 이 스탈리니즘은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틴 루터는 개혁자를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신 분이죠.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크렘린은 그 러시아 궁궐이죠. 스탈린의 궁궐인데 결국은 이제 그 권력자에게 이런 뜻이겠죠. 권력자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 그 마틴 루터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다 죽여버리거든요. 예, 맞서면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 왔다. 이게 이제 그 레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질 것인가 과연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들 이제 궁금했겠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월북하고 나서예요. 월북하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을 했는데 이미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오랜 세월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에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순 없었다. 이 마술 주문은 이상적 이념.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 치씩이라도 길을 내볼 생각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보며 살아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북조선 같은 데에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막 불려갑니다. 예, 뭔 일 있을 때마다 불려가고 그럴 거라는 거죠. 뻔히 이걸 알기 때문에 이명주는 자기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믿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남만큼만 충성심을 인정받으며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나가는 삶, 이 삶조차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끌려나와 참여해야 할 것이었다. 됐죠?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진짜 까닭이었다. 됐죠? 그래서 북한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고요. 자, 정리해놨습니다. 진정한 이상 없습니다. 무조건적 믿음만을 강요합니다. 잘못하면 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상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글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쪽을 택할 것이냐?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이제 철학자인데요. 실존주의자예요. 예.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자, 요 미친 믿음은 북한 사람들의 이념을 이야기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믿음이 무섭다면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이건 남한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좋은 게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곳은 자유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 자, 이거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주의일 거예요. 이게 아닌데. 코뮤니즘 어딨지? 없네. 그냥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입니다. 뒤에를 보니까 알겠네요. 자, 사회주의고요. 오늘날 사회주의가 인기가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이게 적이죠.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즉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가진 자들, 부르주아들이죠. 부르주아들을 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인민들,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을 이끌어내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근데 노동자가 훨씬 다수잖아요. 그죠? 자본가들보다 노동자가 훨씬 다수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이 사회를 뒤집는 뭐 이런 게 이제 코뮤니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뭉칠 수 있는 것은 적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본가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적이라는 것을 딱 집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뭐 이런 거죠.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해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 한 해 토정 비결을 사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사회의 적, 가난과 악의 왕초는 결국 이제 이 사회의 적을 찾는 겁니다. 근데 찾는데 사회가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비유죠.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 개혁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아니 누가 적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결국은 제가 써놨죠. 자신의 잘 살 길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뭐하냐? 그래봤자 사회 못 바꿔.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너를 위해서 투자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 어떻게 올해 사업은 잘 풀릴까요? 뭐 이런 거나 이제 알아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에 맡겨버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인류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판에, 그러니까 이게 이 부패 조직이란 가난과 악의 왕초이며 적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이해하고 그리고 어디 있어? 이해하고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순하게 노동자의 적이 자본가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진 거예요. 복잡해져서 그런 말입니다. 김서방 이주사는 평범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장사미사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모두 나무라는 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개혁 포기하고 자신의 잘 살 길만 찾는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북녘에는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도 없었다. 됐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게 제가 교과서 막 이런 걸 여러 개를 지금 다 이렇게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잘려 있긴 한데 내용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자유까지 없었다 중략인데 그 내용이 요거예요. 중략된 거. 나만의 정치가들은 천대적이었다. 반어적입니다.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리를 허가를 내준 게 양조장이 술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술집을 많이 만들고 그런 술 문화를 권하는 거예요. 그 아시죠? 3S 정책, 우민화 정책의 하나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인데 그 이제 섹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그래서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율락녀들이 나오는 그런데 율락업 여기 있네요. 율락녀들이 나오는 그런 데를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단란주점, 그리고 이제 성매매하는 그런 곳 이런 곳들을 굉장히 이제 뭐 권장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내비뒀어요. 아주 뭐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를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단체의 부르짖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금지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년대예요. 아무튼 9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에요. 성매매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없애면 안 되니까. 없애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런 대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술과 율락업 이런 데로 풀리는 그런 대중들의 힘을 막아버리면 그런 관심사들이 다 정치로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비판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우민화 정책으로 이런 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건 이제 이명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합리하죠. 우리나라를 정치는 그따위로 만들어 놓고 지들이 그따위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 놓고 자기 자식들은 우리나라에서 안 키우고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거죠.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싫은 거예요. 남한은. 그래서 북한은 이래서 싫고 남한은 이래서 싫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고. 이건 뭐냐면 그 박헌영이라는 분이 공산주의 쪽에서 굉장히 좀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공산주의에서. 근데 이제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위해 박헌영을 체포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남로당이라 그러는데 그 남로당을 숙청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해 듣게 된 흉한 소식. 아버지. 이게 실제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비유적 표현이고 그때 자 마침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말이 맞은 겁니다. 다행이죠. 진짜 다행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리 빠져 주저앉았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 중립국이라는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너무너무 남한도 싫고 북한이 싫었는데 마침 중립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명준이가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고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요거예요. 네,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쪼쪼 이거죠. 네, 쭉 세워보고 싶다 쪼 웃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네, 월 앞부분에서 이제 중략돼 있었던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요 부분이 어려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중략되는 부분이 어렵다고.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다고 누가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뭐 이런 뜻입니다.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바다는 나와 있죠. 사람이 마시기에는 한 사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철없는 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셔봐야 한 사발의 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거. 요건 마실 수 없는 거. 그래서 바다와 한 잔의 물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건 이념의 허상, 현실 사이에서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자, 괴리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념과 현실의 차이를 몰랐던 자기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요거는 이명준이고요. 자조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네, 그러니까 이념을 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술은 실제가 아니죠. 네. 그 사람들이 모자에서 비둘기 꺼낸다고 실제로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허상이라는 거,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것이다.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이상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지식인들이죠. 지식인들을 그들은 정치인들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못된 균이에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념의 허상이라는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둘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 이상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어려움의 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뤄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루어 놓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아냈던 슬기.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그 슬기가 뭐냐면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아낸 슬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낸 이 슬기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어려움에 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슬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또 이루어 놓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삶의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이미 알아낸 그 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닥쳤을 때 사람은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뭔가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결국은 이제 좌절, 절망 이거죠.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늙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이거 이명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일 언덕이 없다는 건요. 나를 지켜줄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언덕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는 이런 뜻이고요. 이명준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합니다. 항구, 내가 이루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앞에 뭐 이루어 놓은 거 어쩌고 저쩌고 이걸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이 항구인 거야. 이 항구가 뭐냐면 아까 이거 이 항구 사회의 권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게 항구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항구에 있었는데 얘네가 신비한 술잔이 있다고 나를 꼬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 나섰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그 항구를 이미 다른 애들이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항구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인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삶의 힘을 잃어.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잘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잃는다는 거야. 이해돼요? 죽음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죽었을 때 그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하고 떠났다는 거야.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자, 환상의 술은 이념. 그래서 이념의 허구에 취하지 않은 곳에, 중립국에 이런 얘기죠. 닿기를 바라며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며 쉬기 위해.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 도피처 같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자, 이 부분은 중립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이 그 펼쳐진 무채가 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앞부분과 뒷부분 요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